보통 이제 사자성어를 표현할 때는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아시타비 작년에 이제 아시타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나는 맞고 너 틀려. 그러니까 맞아요. 내로남불을 내로남불, 반영하는 예. 그 아시타비가 지난해 이제 사자성어였는데 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좀 미리 조금 사자성어로 전망을 해본다면 어렵죠. 예. 가능성의 확률을 보면 한 5대 5 정도인데요. 네. 상전벽해라는 말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네. 그건 좀 좋게 변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뽕밭이 갑자기 바다로 변하듯이 세월이 흐르면 아. 상전벽해 전에 시장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1월 초에 그동안 못 보던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들이 뭐냐면 매물은 늘고 있어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6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매물이 지금 늘고 있다. 근데 보도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팩트의 문제죠.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 매매 매물까지 서울의 아파트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6개월 동안. 7월 말 예. 8월 초부터요. 근데 보도에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네. 6개월 만에 지금 말씀드린 약간 시장 친화적인 언론사에서도 그걸 냈다는 얘기는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말씀드리고 또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가 그 임대차 계약갱신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을 제외하고 나서도 네. 평균을 데이터를 가중치를 계산해 보면 전세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고 매물은 늘고 있다라면 시장의 변화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그래서 제가 상전벽해로 잡은 이유인데 네. 서울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 아파트 매매 매물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도가 나온다라면 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진실성이 좀 감춰지는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텐데 드릴 말씀은 그거죠.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하시려면 네. 공인중개사 사시는 지역에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예요. 가보시면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실제 현장을 다 돌아보고 지금 드린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PIR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대비 집값의 수준이 이것도 지금 보도에 요새는 안 나와요. 예전에 좀 가끔 나왔잖아요. 보도에 자기 소득 대비 몇 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는지가 PIR 지수인데 그 지수가 높을 때가 우리가 10 넘어가면 높다고 그럽니다. OECD 평균이 8 정도 수준이니까요. 네. 근데 지금 작년 연말에 저희가 16 찍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12.9였어요. 급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게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주택가격이. 그런 부분은 뭐냐면 PIR이 16까지 갔다는 것은 기존의 이 국내에 존재하는 소득과 그 자산 가치의 갭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럼 집을 사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표. 그러니까 집을 살 수요층이 약화된 거죠. 많이 네.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처럼의 수요가 계속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가격 균형을 맞추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예. 네. 게다가 말씀 올린 것처럼 사전 분양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5개월 뒤니까 선거 시기에 혼란스럽겠지만 5개월 뒤에는 또 시장이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강공으로 계속 갔지만 그동안 던졌던 대책들이 이제 실현되는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나 무주택 서민 이분들이 시장을 잘 바라볼 수 있게 언론에서 좀 기자분들이 네. 데이터 팩트를 정확하게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 바람입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임계점에 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일시적 임계점이죠. 일시적 임계점. 네. 그 얘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일시적으로 오를 만큼 오른 시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네네. 인식하면 되는 거죠. 뭐 상투 꼭지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네. 그 시점에 왔다는 것은 뭐 작년부터 다 얘기했거든요. 전문가들도 더 오르긴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또 언론의 어떤 힘과 또 영끌에 또 불안 심리를 느끼시는데 바쁘신 분들은 내가 빨리 올해 꼭 사겠다 이분들은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추가 수요가 따라붙기에는 이제 가격 임계점이 왔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데이터도 나타나는데 기사에는 요즘 조금씩 나오더라는 예.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공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간으로 놓고 보면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렇죠. 근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살려는 사람이 줄면은 뭐든지 시장 경제는 그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서울 근교에 살려다 보니까
결국은 집을 가져야만 되는 그 욕구가 희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 살게 되면 사실 집 걱정 안 해도 되는 분들 서울 사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작은 집이라도 팔고 지역을 가면 물론 속 편한 소리 하네. 그럼 일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네. 핵심은 거기 있는데 서울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은 인근에 경기 지역이나 네. 수도권, 광역시 이런 데는 풍선 효과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덩달아 오른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주택 가격도 높은 가격이고요. 경기도도 그전엔 적정 가격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경제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아시지만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주택 가격은 언밸런스인 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글로벌 변수가 하나 있죠. 저금리라는. 저금리 유동성이라는 변수를 주택에서 지금 시장에서 정상적인 일반 경제 시장에서 수급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주택 시장으로 왔다가 주택 시장의 가격 임계점과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 지금 주식 시장으로 또 넘어가시잖아요. 자금의 흐름을 지금 네네. 짚어주시는 그걸 보시면 지금 주식이 그동안 조용히 있다 갑자기 급상승을 타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택 시장의 임계점에 자금들이 유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 체력이 전 세계가 셧다운 돼가지고 공급 라인이 좀 망가졌을 때 대한민국은 공급 라인을 유지를 했거든요. 방역에 어느 정도 받쳐줘서 해외 큰 기업들 특히 뭐 반도체, 2차 전지, 디램 이런 것들이 해외 업체 기업들은 좀 셧다운 된 데가 많아요.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 그게 국권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상당한 어떤 상승의 어떤 여력이 있는 것은 전 세계도 인정하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똑똑하잖아요. 이제 그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옮겨갔는데 그렇다면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더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라면 이동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흐름은 분명히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의 아까 말씀드린 임계점에 다다른 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좀 예측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대출이 또 풀리진 않습니다. 가계대출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저희가 184를 기록했거든요.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 때 142를 찍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그 부채 비율이요. 일본이 버블 터질 때가 136이었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가계부채가 높은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 딱 5개국 있거든요. 북유럽 국가. 근데 거기는 이제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세금을 40% 내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도 유지가 됩니다. 시스템이.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IMF나 OECD 이쪽에서 이미 메시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많이 이제 정부 기관이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노출이 된다라면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으로 오른 가격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문서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지하신다라면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외부 요인들도 감안하셔서 자산 관리를 좀 적절하게 대처하셔야 되고 무주택 서민이나 젊은 층도 영끌 이생끝 할 필요 없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